어흥 호랑이 여행입니다. 오늘의 여행 이야기는요, 가난한 일본인들을 부자로 만들어준 동네입니다. 그곳이 바로 포항 구룡포인데요. 그 흔적이 바로 일본인 가옥 거리랍니다. 과메기로 유명한 동네인 구룡포엔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인들이 살았던 집들이 제법 많이 남아 있었는데요. 포항시가 역사 흔적의 일환으로 구룡포 근대역사관을 열면서 일본인 가옥거리로 재탄생시킨 겁니다. 하지만 그닥 알려지지 않았던 이 거리가 대뜸 핫플레이스로 떠오른 건 2019년에 방영된 드라마 동백꽃 필 무렵 덕분인데요. 그 열풍으로 구룡포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계단 꼭대기는 요즘도 드라마 속 동백이와 용식이처럼 앉아서 인증샷을 남기는 포인트가 됐고요. 동백이가 운영하던 식당인 까멜리아도 다들 찾아와서 기념사진을 찍는 곳이랍니다. 자, 그럼 가난한 일본인들이 왜 이 마을에서 다들 부자가 된 건지 한번 알아볼까요? 시간을 거슬러 오르면 이 거리는 지금보다 더 핫한 동네였는데요. 하지만 그 핫한 거리가 우리에겐 아픔이었답니다. 9마리 용이 승천한 곳이란 전설에서 유래한 구룡포는 사실 거센 겨울바람과 거친 파도로 악명 높은 바다였다는데요. 하지만 그 거친 바다가 알고 보니 황금어장이었답니다. 심지어 풍랑이 일 때마다 청어떼가 해안가로 저절로 떠밀려오는 바람에 그냥 갈퀴로 긁어잡기만 하면 될 만큼 고기가 많았다네요. 그 청어를 바닷바람에 말린 게 과메기인데요. 살이 통통하게 오른 청어눈을 꼬챙이로 꿰어 말려 관목으로 부르다가 과메기가 된 거랍니다. 그렇게 겨울 내내 잡아서 바람에 꾸덕꾸덕 말린 기름진 과메기는 곡식이 귀한 겨울철은 물론 보릿고개를 넘기는 소중한 먹거리였고요. 나그네들에겐 유용한 영양식이었답니다. 그런 구룡포 바다는 청어뿐만 아니라 삼치, 고등어, 대게, 오징어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차고 넘쳤다는데요. 그런 황금어장에 군침을 흘린 이들이 가가와현 어부들이었답니다. 가가와현은 일본의 주요 섬 4개 중에 가장 작은 시코쿠섬 북쪽 귀퉁이 지역인데요. 하지만 그들의 생활터전인 그 바다는 최악의 상태였답니다. 어장은 좁은데 어부는 많다 보니 경쟁이 치열해서 싸우는 게 다반사였고요. 그 와중에 돈 많은 사람들이 큰 배로 고기를 싹쓸이 하다 보니 가난한 어부들이 작은 물고기까지 닥치는 대로 잡아들이는 바람에 물고기 씨가 날아갔답니다. 그러니 굶어 죽기 딱 좋은 그들이 고기가 넘쳐나는 구룡포 앞바다까지 들어와서 몰래 잡아갔던 겁니다. 그렇게 남해 바다에서 불법 조업하던 그들에게 합법적으로 당당하게 잡을 수 있는 발판을 깔아준 게 1883년에 체결된 조일 통상장정인데요. 그로 인해 가가와현뿐만 아니라 다른 동네 어부들까지 떼거지로 몰려와서 자신들이 군침 흘리던 우리 바다에서 마음껏 잡아갔답니다. 물고기가 남아나지 않던 자기네 바다와 달리 그물을 건져 올리기 버거울 만큼 그야말로 물반 고기반이었던 구룡포 바다에선 이게 웬 떡이냐 싶어서 행여 욕심부렸다간 무게를 감당하지 못한 배가 가라앉아서 잡은 고기를 버려야 할 정도였답니다. 그렇게 생각보다 훨씬 짭짤한 우리 바다의 눈독들인 일제는 1908년에 한일어업협정을 체결했는데요. 이는 일본인에게 조선인과 동등한 어업권을 인정해준 것으로 일본 어부들에게 날개를 달아준 것이었답니다. 그러자 아예 구룡포에 눌러앉는 사람들이 생기면서 남보다 한 발 앞서서 정착한 그들이 날마다 만선으로 금세 부자가 되다 보니 일본에서 먹고 살기 힘든 어부들이 쏙쏙 들어왔고요. 오기만 하면 살림살이가 활짝 폈으니 그들에게 구룡포는 그야말로 세상 좋은 낙원이었던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1910년 대한제국을 완전히 집어삼킨 일제는 우리 땅에 일본인들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이주 보조금 지원에 각종 편의를 제공하면서 구룡포 또한 일본인들이 쑥쑥 늘어났는데요. 어부들뿐만 아니라 장사꾼들까지 들어와서 해안을 따라 여관, 식당, 술집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났답니다. 그렇게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는 구룡포 일본인들 사이에선 두 패로 갈라져서 다양한 이권을 놓고 그들만의 세력 다툼도 치열했는데요. 그 중심 인물이 바로 구룡포에서 가장 성공한 갑부들이었던 하시모토 젠기치와 도가와 야스부로였답니다. 당시 하시모토 젠기치를 중심으로 한 가가허현 출신 어민들이 타 지역 어민들을 배척하자 다른 지역에서 온 어민들은 오카야마현 출신인 도가와 야스부로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맞선 겁니다. 그렇게 쌍벽을 이룬 하시모토파와 도가와파의 세력 다툼은 마을이 번성할수록 심해지면서 피 튀기는 패싸움까지 심심찮게 벌어졌다네요. 그렇게 사사건건 부딪히던 두 갑부를 손잡게 한 건 구룡포의 거친 바다였는데요. 툭하면 몰아치는 거센 파도가 배를 뒤엎고 사람까지 집어삼키다 보니 그걸 막기 위한 방패
방파제 건설이 시급했던 겁니다. 그래서 조선총독부 자금을 지원받은 두 갑부가 어쩔 수 없이 의기투합해서 1926년에 방파제를 만들고 1935년엔 더 든든하게 보강했는데요. 사실 그 과정에서 가장 힘들고 고된 작업은 조선인들 몫이었답니다. 산자락을 깎아서 돌덩이를 캐내고 거대한 돌덩이를 옮기고 그 돌덩이로 바다를 메우는 과정에서 죽거나 다친 이는 대부분 가난한 조선인들이었답니다. 그렇게 조선인들의 피와 땀이 스민 방파제로 인해서 안전한 항구가 조성되자 더 많은 일본 어민들이 몰려왔는데요. 그 일본인들이 큰 배로 고기를 쓸어 담으며 황금어장을 장악하자 뒷전으로 밀려난 영세한 조선 어부들은 일본인들 밑에서 허드렛 일을 하면서 근근히 먹고 살거나 고향을 떠나야 했답니다. 반면에 떼돈 벌은 일본인들은 선박업과 운수업, 금융업, 통조림 공장에 목장까지 운영하면서 포항 경제 전반을 주물렀답니다. 수백 가구에 달하는 일본인 주택가, 식당, 술집, 여관에 목욕탕, 병원까지 갖춘 구룡포 거리는 포항의 핫플레이스가 됐는데요. 신사와 학교까지 들어서면서 그야말로 조선 속의 일본이 되었답니다. 그렇게 남의 땅에서 주인 행세하면서 살던 일본인들은 1945년 8.15 해방 때 도망치듯 떠나야 했는데요. 하지만 구룡포를 주름잡던 하시모토 쟁기치와 도가와 야스부로는 다른 일본인들처럼 떠나지 못했답니다. 왜냐고요? 해방 직전에 이미 죽었기 때문이랍니다. 어쨌든 이곳에서 잘 먹고 잘 살던 그들 중엔 그동안 박박 긁어모은 걸 부여잡고 죽어도 못 떠나를 외치며 버틴 이들도 있었지만 결국 맨몸으로 돌아갔답니다. 자기 것을 고스란히 남겨두고 떠날 때 얼마나 원통했을까요? 하지만 애초부터 그건 그들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들의 흔적이 남아있는 곳이 지금의 일본인 가옥 거리인데요. 가난한 일본인들을 부자로 만들어준 이 거리는 애초 구룡포 근대문화 역사 거리였다가 구룡포 일본인 가옥 거리로 이름이 바뀌었답니다. 출입구를 지나서 오른쪽 골목으로 쭉 들어가면 구룡포 근대 역사관이 나오는데요. 이곳이 바로 하시모토 쟁기치가 살던 집이랍니다. 어업을 하면서 이런저런 사업에 돈놀이까지 하면서 갑부가 된 그는 정원을 품은 전형적인 일본식 2층 집을 짓기 위해서 아예 일본에서 건축자재를 들여왔다네요. 하지만 그 집을 활용해서 만든 근대 역사관은 대부분 구룡포에서 부자가 된 그가 누렸던 여유로운 생활상만 담겨있는 게 좀 아쉽긴 합니다. 반면에 출입구 정면에 펼쳐진 돌계단을 오르면 구룡포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공원에 도가와 야스부로 송덕비가 있는데요. 구룡포 방파제를 만들고 도로를 개설하는 데 앞장선 공로로 당시 일본인들이 세워준 거랍니다. 하지만 해방 후에 구룡포 사람들이 그 송덕비에 시멘트를 덕지덕지 발라서 비문의 내용을 확 가려버렸답니다. 또 그 위에 있던 일본인들 신사를 없앤 자리에는 구룡포 어민들의 풍화와 안전을 기원하기 위한 용왕당이 세워졌고 호국 영령들을 위한 충원각도 세워졌답니다. 구룡포 주민들의 분풀이는 돌계단에도 남아있는데요. 계단 양편에 촘촘하게 세워진 120개의 돌기둥마다 애초 방파제 건립에 기여한 일본인들 이름이 새겨져 있었지만 이 또한 시멘트로 이름을 죄다 지우고 돌려 세운 앞면에는 충원각 건립에 힘을 보탠 이들의 이름을 새겼답니다.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 송덕비와 돌기 등에 시멘트를 발라서 일제의 기억을 지워내려 했을까요? 그처럼 그 옛날에 일본인들이 먹고 자고 놀던 거리에 온 관광객들 중에는 대여점에서 빌린 기모노를 입고 골목을 누비며 기념 촬영을 하는 이들도 보였는데요. 일본 거리를 재현한 관광지다 보니 그러려니 하면서도 왠지 좀 씁쓸한 마음이 들기도 했답니다. 자, 하지만 어쨌든 일본풍이 묻어나는 골목도 둘러보고 동백이와 용식이 포인트에 에서 사진도 찍는 이 여행지가 잠시나마 우리의 아픈 역사도 되돌아보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얘기 끝. 구독, 좋아요, 호랑이가 부탁해요.